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 기업의 도움을 받아 NFT 발행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코인 상장 기준과 상장 폐지 기준이 통일됩니다. 최근 발생한 루나 사태 후속 대책으로 코인 거래 기준부터 재정비가 추진됩니다. 현대카드와 멋쟁이 사자처럼이 NFT 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NFT 거래소와 NFT 월렛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지닥의 운영사인 피어테크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으로부터 암호화폐 표준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향후 외용 암호화폐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IRA 파이낸셜 트러스트가 3,600만 달러 상당의 해킹과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를 고소했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해킹 사태에 제미니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만 6천 명 이상이 사기로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취된 암호화폐 중에는 비트코인이 70%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6월 8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암호화폐 상승세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중앙은행 금리 인상 등으로 최소한 여름이 끝날 때까지 모든 자산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암호화폐 거래량은 늘었지만 다른 모든 관련 지표들은 부정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22년도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국내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자들이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NFT 발행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또 창작자들의 다채로운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이 과기정통부의 노력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코인 상장의 기준과 또 상장 폐지 기준이 앞으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최대 50조 원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루나 사태에 관련해 후속 대책으로 코인 거래 기준부터 재정비가 추진되는데요. 당정은 오는 13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자율규약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정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암호화폐 특별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그리고 5대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하는데요. 기존의 거래소별로 따로 하던 것을 몇 가지 선정해서 통일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며 거래소가 각자 하던 상장과 상패 등의 공통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으로부터 만들고 추후의 시행령을 살펴볼 전망입니다. 현대카드와 멋쟁이 사자처럼이 NFT 신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명은 모던 라이언인데요. 올해 하반기 NFT 거래소와 NFT 월렛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카드의 브랜딩 자산에 기반한 NFT를 발행하는 한편 NFT의 소싱과 큐레이션 비즈니스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현대카드는 국내 대표 금융테크 기업으로 NFT 비즈니스로도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교육하는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으로 출발한 이 멋쟁이 사자처럼은 메타콩즈와 또 플레이투원 실타래 연이은 성공으로 이 NFT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높은 가능성을 눈여겨본 현대카드가 함께 손을 맞잡고 이 두 회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을 밝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의 운영사인 피어테크가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국으로부터 암호화폐 표준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피어테크가 취득한 라이선스는 MSB 라이선스인데요.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취급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이 MSB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피어테크는 미국 전역에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SB 라이선스를 취득한 뒤 현재 뉴욕에 거점을 두고 해외용 암호화폐 송금과 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지닥이 각 국가의 적합한 절차 그리고 제도를 준수하면서 신뢰도 높은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IRA 서비스 제공업체 IRA 파이낸셜 트러스트가 3,600만 달러 상당의 해킹과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를 고소했습니다. 제미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에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IRA 파이낸셜은 2월의 해킹 사태에 이 제미니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플랫폼에는 고객의 암호화폐를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이 제미니의 시스템은 단일 고객의 계정의 해킹이 이 모든 계정에 전이되도록 하는 이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킹 사태 직후에 제미니가 적절한 시간 내에 계정을 동결하지 못해서 피해 규모가 더욱더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만 6천 명 이상이 사기로 10억 달러 이상에 준하는 암호화폐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로 탈취된 암호화폐 종류를 보면 비트코인이 70%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 테더가 10%, 이더리움이 9%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사례 중 절반은 소셜미디어상의 광고나 게시물 그리고 메시지가 사기의 단초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이 같은 사례가 11%의 비중을 차지했던 것에 비해서 매년 꾸준하게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기에 쓰인 플랫폼 비중을 보면 인스타그램이 32%, 페이스북이 26%, 왓츠앱이 9%, 그리고 텔레그램이 7% 순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업계에 전해진 첫 사례 소식들 함께 모아봤는데요.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긴 하락장에도 새로운 시도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을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치읓 기억 시옷입니다. 누구보다 암호화폐 보수적이며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까지 모두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이것은 처음으로 허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첫 관세입니다. 중국 다롄 세관 산하의 다롄항만 해관이 중국에서는 최초로 디지털 위안화로 관세를 받기 시작했다고 중국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다롄 세관은 중국 인민은행 다롄시 중앙지점, 교통은행 다롄지점과 함께 협력해서 디지털 위안화로 관세 수령을 추진해 왔는데요. 중국에서는 충칭, 저장시, 진화시 등에서 이번 달부터 디지털 위안화로 일반인과 기업의 납세를 받기 시작한 데 이어 다롄항만을 통한 수출입 화물 관세도 디지털 위안화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는 철저히 규제하고 당국의 통제권 아래 있는 디지털 위안화의 상용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는 중국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 초성도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치읓, 비읍, 이응입니다. 이 미국 의회 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지자인 이 신시아 루미스 미 상원 의원이 오늘 이것을 발표합니다. 바로 첫 암호화폐 법안 초안인데요. 이번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분류와 정의, 또 암호화폐 규제 구성과 방식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루미스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이 암호화폐가 공식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었죠. 이번 친암호화폐 법안을 통해 그동안 기존 금융권 울타리만 맴돌던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구보다 우리 시장을 못살게 괴롭혔던 SEC도 이제는 새로운 괴롭힘 상대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SEC의 독점적 관할권도 CFTC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첫 친화적 암호화폐 법안, 과연 잘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다른 변수는 없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치읓, 미음, 기역입니다. 드디어 첫 NFT를 통한 상업용 부동산 매각 사례가 나왔습니다. 미국 부동산 회사인 오카다인 컴퍼니는 뉴욕의 한 빌딩을 NFT로 만들어서 15,000이더리움, 하나로는 약 340억 상당의 가격에 오픈시 매각을 진행했는데요. 이 매물은 뉴욕 맨하튼 서쪽 첼시 지역에 있는 7층짜리 빌딩으로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뉴욕시의 랜드마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상업 빌딩으로 알려졌습니다. NFT로 부동산 매각까지 가능한 세상,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질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초성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다수의 업계 분석가들은 $20,000대 초중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의 현황은 정오의 블록체인 제이 플러스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까지 함께 할게요. 안녕.